김은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성함이 많이 등장하셔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왜 너무 예상 밖이에요. 전화나 질문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구나.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왜 관심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출연하시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 탈당 출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이해를 거는 하면서도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민주당 복당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거는 SNS 통해서 이제 네, 공개를 맞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복당한다 뭐 복당 제한 복당 권고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관계자가 이제 당 대표실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퍼져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확인 전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다, 난 모른다 막 하다가 결국 이제 공개를 하기로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의원님이 먼저 이 대표 측의 복당 의사를 밝혀서 그거는 이제 이 대표가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까 낮엔가 아마 정성호 의원이 예. 뉴스 나와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자꾸 뭐 제가 저는 내부에 무슨 사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얘기할 건 아니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받아서 제안 받았고 고민 중이다. 네, 그 이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이제 관계자들이 저한테 의사 타진을 해왔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여기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자기들 당 내부에 뭐 조금 정리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반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당원들은 굉장히 많이 환영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채널 통해서 들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긴 한데 당원들 뭐 85%가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봐도 이렇게 당원들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죠? 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그렇게 또 환영하고 원하시고 지지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얘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 내부 사정은 민주당 내부 사정은 그렇죠. 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본인 스스로 대해서. 지금 고민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저는 그 전에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크게 뭐 출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뭐 복당 문제도 어쨌든 출마를 전제로 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문제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복당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나 뭐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 그거는 그분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어제 보니까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각자의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근데 저한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각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복당한 것도 아니고요. 복당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민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뭔가 내부가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 뭐냐면 저는 그냥 그래요. 이 대표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이걸 좀
길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당 정부 비판 워낙 세게 해오셨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제가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반윤 연합전선을 확대해서 네.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한다. 저도 10분 공감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만약 복당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복당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방식이든 사실은 저는 뭐 항상 제가 그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개혁신당도 있고 뭐 이낙연 신당 아직 창당은 안 했지만 네. 어쨌든 이낙연 뭐라고 불러야 새로운 되죠? 미래. 예, 이름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색깔. 또 개혁미래당으로 또 합쳐서. 네네. 그래서 개혁미래당인가요? 가칭. 그래서 그 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용해인 의원을 비롯한 이제 진보 진영에 또 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의당도 있고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야당들이 지금 오늘도 아니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니 이거 너무 막 진짜 막 울컥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응? 거부권 행사한 거. 이게 인간적 도리의 문제 아니야 이거?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서 뭐 어떤 조항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압수수색 건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 있죠. 대통령이 봤을 때 네. 특히 검찰 출신이니까 어떻게 위원회에다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전에도 그런 조항들이 다 있었고, 그죠? 세월호 때도. 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은 그런 세부적인 조항을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누가 그런 걸 자세히 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라의 가장 최고 지도자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우리 이것을 어쨌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네. 이런 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짜고짜 거부권 행사 뉴스에서 탁 뜨잖아요. 이 단어가 주는 상처. 이걸 딱 봤을 때 거부당했네. 권력으로부터 거부당했네. 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을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 단어를 딱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노와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게 이태원 특별법 이 참사건. 지금 당장은 그거죠. 그거 말고 뭐 김건희 특검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태원 참사를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거 인간적 도리의 문제고 사실은 보수야말로 생명과 인간적 도리를 중시하는 게 정통 보수예요. 네. 제가 국민의힘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보수가 아니다 이것은. 응?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수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보면 이걸 찬성하고 보수면 이게 뭐 이런 게 다이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걸 떠나서 저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사회가 이 아픔을 해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수사에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뭐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가 중재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켰어야 된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면. 정말 이런 게 있었다면 왜 몰랐겠어요?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럼 여당을 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었어야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그런데 이 된다. 뉴스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말을 뜨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제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 와중에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코도 빨개지시고.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 저는
아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지금 마음이 울컥하신 거죠.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면서 제1야당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1야당이 어쨌든 저 민주당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왔고 네. 아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면서 제가 나왔지만 지금 이 폭주를 정말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아쉽더라도 제1야당이 뭔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힘을 합해서 싸우자라고 할 때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는 그 안에 내부에 뭐 개파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저는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뭐 경계가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운동권 문제라든지 제가 비판했었고 예. 기득권에 대해서는 저는 운동권이든 가짜 보수든 어쨌든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계속 싸워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1야당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꼭 복당을 통해서 뭐 복당을 꼭 해야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나 같이 싸우자. 그래 좋다. 연합해서 싸우자. 네. 그죠?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시끄럽고 아무리 공천 갈등이 있고 뭐가 있지만 저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좀 빨리 내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주당 복단을? 아니 제가 결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부가 정비가 돼야지 자기들끼리. 그걸 더 지켜보고 계시다는 아니 말씀이신 그리고 거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내가 막 급하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뭐가 이것저것 뭐가 이렇게 보니까 시끌시끌하니까 그리고 그거가 어떤 개파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그죠? 근데 당원들은 함께 뭔가 해주길 바라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같이 싸우고 같이 연합해서 뭔가 큰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면 의기투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어떤 의기투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저는 기다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네. 반윤 연대를 위한 이 지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슨 개혁신당도 있고 아까 이낙연 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민주당에서 뭔가 탈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않냐. 이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냐. 예.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진보 진영의 신당들이든 아니면 뭐 비례당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또 이낙연 그분들이든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 힘을 합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뭔가 옛날에 민추역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의원님에 대한 평가 중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 이제 강하게 네, 직설적으로 발언해 주시는 거 높이 평가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누가요?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평가 중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나 이런 거 비판하셨던 거에 대한 뭐 저는 뭐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반증인 것 비판한 거에 같은데. 대해서는 별 얘기할 게 없고요. 그죠? 그거는 저는 훨씬 더 강하게 비판했었어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문자 폭탄 3만 개씩 받고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정신이 정말 나갈 정도로 그 다음에 제가 이 도당위원장 나갔을 때 정말 조직적으로 이렇게 개파 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 근데 저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그죠? 지금 와서 그 얘기 다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당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비판하면서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았다. 그리고 제가 복당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푸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은. 하지만 지금은 저 복당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이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예.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무당파의 정서를 많이 대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당파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반문이자 반윤인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처음에는 지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탄핵 이후에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실망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고 비판을 막 했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보수를 어차피 우리나라 양당제니까 네. 그래서 보수를 지지를 하다가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이 창출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딱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 수많은 무당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 총선은 그 무당파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분들이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어떻게 예.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저는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윤 연대가 계속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죠. 반윤 연대이자 네. 그분들이 제가 반윤연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반윤에서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기가 뭐한 사람들, 마음이 딱 내키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 이분들한테 사실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물론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다음에 대한민국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어.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의기투합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막 강렬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까 제가 기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또 받아 안고서 지금 그죠? 얘기를 해주신 그러니까 것 정치권이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네. 물론 뭐 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문제가 많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후회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당사자 그 내부 문제를 난 잘 모르고 거기 관여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죠.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도층 표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런 국민들의 마음 받아 안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제3지대의 다른 정당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있겠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삼지대라는 게 정말 저처럼 양 정권에 또는 양 당에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투쟁해온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정당은 과거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저하고 많이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선 함께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분들이 지금 어떤 정당을 창당하는 저는 그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예. 국민들이 이 무당파죠. 중도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중간한 중간층이 지금 표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층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예. 지금은 뭐냐면 비판적인 지지층이에요. 무당파입니다. 무당파. 양 정권에 다 실망한 네.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나 그런 분들은 뭐에 답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자신들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친 부분들. 왜냐하면 총리하셨고 대표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숙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자꾸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은 그 어떤 성향을 그분들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렇죠? 이게 그냥 3당이라고 해서 그냥 중간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죠? 예. 저는 이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양 정부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어느 편이 별로 없어요. 지금 무당파 얘기 드렸잖아요. 무당파는 어느 편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고 네. 저도 지금까지도 어느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지나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고 뭔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더 나은 비전과 정부를 사람들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때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창당을 해서 3당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오히려 모순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또 조금 색깔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크게 이렇게 보는 편이고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정당 또는 당 안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이 치고 나와서 정말 이 기득권 정치인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겨내고 전 그걸 바라요. 응원하고. 근데 그게 내가 거기에 함께해서 거기서 나의 역할을 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그것은 이제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이 달라 보인다는 말씀. 네, 뭐 여러 가지 요새 이제 발표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노인 무임승차 뭐 이런 거 제가 좀 찬성 못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큰 정당 같으면 그런 것들이 좀 달라도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벤처를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다를 때는 상당히 힘들죠. 그걸 그러면 제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자신이 없으면서 아무 정당, 이 정당, 저 정당 다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상당히 토론하고 맞춰서 그게 이 의기투합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같이 하지 않은 거죠. 의원님의 생각은 알았는데 혹시 먼저 제안을 받진 않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민주당 너무 유석열.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제안을 제가 고민하는 중이고 네. 그렇다고 또 전화 온 데들은 있지만 제가 거기를 전화를 받아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인연이 이렇게 됐다. 예. 설 전에는 의원님의 결단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너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여러 가지 또 뭐 좀 장단점들이 있고 민주당이든 또는 진보 정당 그 무슨 비례 정당 혹은 뭐 정의당이든 약간의 차이들이 다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은 작은 차이보다는 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자. 빅텐트를 네. 향해서 보시는 그리고 걸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같이 다 싸우자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냥 거기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 딱 합류해서 그냥 그런 접착제 같은 역할 그런 거 좀 하고 싶다. 정말 답답하니까. 예. 근데 또 어느 소속으로 접착제 역할을 하실지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거야 아마 뭐. 질문을 더 네. 많이 드리고 너무 있는 것 그거 같습니다.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하는데 뭐 지금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덫에 걸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 일가를 해주신다면요. 누가 덫에 걸렸어요?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가 이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는 본질을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당이든 입당이든 무슨 어디 참여든 지금의 큰 전선은 아까
그 정권 심판 연대라고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 일종의 게이트라고 할 만큼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과 그 다음에 그 예컨대 그 명품백으로 대변되는 뭐 청탁금지법 내지는 뭐 혹시 그게 대가관계가 있으면 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고속도로죠? 양평 고속도로 이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직권남용의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서 이 주가 조작에 어떤 의심이 갈수록 그 재판을 보면서 커지는데 의구심이.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뭔가 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그분만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가방을 건넨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명품백도 좋아. 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른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또는 취재윤리 문제라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대로 문제 삼고 중요한 것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동영상 다 봤잖아요. 그게 뭐 조작된 영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것은 분명히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에요. 본질을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요? 그 이수정 교수가 뭐라고 했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덫에 걸렸다. 그래서 덫에 걸린 사람이 문제인가, 덫을 놓은 사람이 문제인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웬 개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사건에서 고영태 씨인가요? 네. 그분하고 뭐 이렇게 최순실 씨하고 뭐 이렇게 그 의상실인가에서 네. 그 CCTV 영상이 있었죠. 네,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덫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덫에 걸렸으니까 그러면 일방적인 피해자고 그러면 그분 아무 책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국회 탄핵은 어떻게 되고 심지어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책임을 물은 그분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최순실 씨를 기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것부터 해명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왜 국민들 눈높이를 봐야지.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국민이 덫부터 생각하야지.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나 수사 문제를 마무리하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뭐 윤리상 문제가 있다. 별도로 다뤄야 된다. 그렇죠. 아니 다루세요. 그것도 다루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피해가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수정 교수님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스럽죠. 원래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